응, 만났어. 그냥 늙은이야. 인사만 하면 돼. 걱정 마.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우 회장은 넓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마루 바닥을 적시는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아들이 약속한 시간까지는 아직 10분이 남았습니다. 정우는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준석이가 곧 데려올 여자친구 지연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준석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바로 앉은 자세를 고쳐 잡고 우아하게 차 한 모금을 마셨어요. 준석의 뒤를 따라 들어온 지연은 정우의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절제된 화장, 그리고 세련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지성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은 공손하지만 위축되지 않은 태도로 인사를 건넸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준석이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기대하고 있었네라고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정우는 지연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는 지연은 매사에 조리 있게 말했고 예의 바른 태도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정우의 질문에 지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도 5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문이 들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배경에 의심의 여지가 생긴 거예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준석이 지연을 배웅한 뒤 정우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회장님, 비서실장 김 부장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오랜 친구이자 비서인 김 부장이 들어왔어요. 김 부장,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네, 말씀하십시오. 준석이가 데려온 김지연이라는 여자, 배경조사를 좀 해줘.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맞아. 하지만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라면 확실히 해둬야겠지.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어. 다음 날 김 부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정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지연의 과거에는 여러 부유한 남성들과의 관계가 있었고 그들에게서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었어요.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테스트를 해보기로 한 거죠. 그는 자신이 오래전 몸담았던 폐지 수집 노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기로 했어요. 진정한 인품은 약자를 대할 때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는 그의 오랜 철학이었습니다. 특수 분장사를 불러와 주게. 그리고 지연 씨의 아파트 정보도 필요해. 정우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틀 뒤 정우는 완벽한 변장을 마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60대 후반의 평범한 폐지 수집 노인이었어요. 흰 머리카락,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낡은 손수레와 더러워진 장갑, 오래된 모자까지 완벽했습니다. 특수 분장사의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알아보기 힘드네요. 김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우는 몸을 움직여 보며 낡은 작업복의 감촉에 익숙해지려 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군.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런 옷을 입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기억이 묻어났어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김지연 씨는 오늘 저녁 8시경에 귀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부장이 보고했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출발하자고.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정우는 지연의 아파트 단지 근처로 향했어요. 그는 단지 주변 골목에서 폐지를 주우며 지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 15분, 드디어 지연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바로 손수레를 끌며 그녀가 걷는 아파트 입구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지연이 가까이 오자 그는 모자를 약간 숙이고 공손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아가씨. 혹시 버리는 상자 같은 거 있으면 저 좀 주시겠어요? 지연은 잠시 멈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없어요. 비키세요. 지연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정우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떨리게 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폐지값이 많이 떨어져서. 지연은 인상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는 정우를 무시한 채 빠르게 걸어 아파트 입구로 향했어요. 정우는 그녀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응, 만났어. 그냥 늙은이야. 인사만 하면 돼. 걱정 마.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준석이는 완전히 넘어왔어. 그의 아버지는 까다롭지만 곧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끝나면 정리할 거야.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실망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죠. 지연은 분명 준석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였습니다. 지연이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라지자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지연의 통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죠.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정우는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 확인됐네. 우리 예상이 맞았어.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자고. 네, 회장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정우는 녹음기를 단단히 쥐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가면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낡은 폐지 수집 모자를 벗으며 생각했어요. 준서가,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단다. 사흘 후 있을 상견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진실과 거짓의 대결장이 될 것입니다. 정우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때로는 상처 주는 진실이 달콤한 거짓말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행복이 걸려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상견례 당일 정우의 저택은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원사가 정성껏 가꾼 장미들은 현관을 화사하게 장식했고 오랜 시간 바깥의 요리사로 일해온 정 씨는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지만 정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은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곧 도착한대요. 준석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행복에 찬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준석은 지연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죠. 준석아,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마라. 편하게 대화를 나누면 된다.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준석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지연이가 아버지께도 분명 좋은 인상을 줄 거예요. 그녀는 정말 특별하거든요.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특별하긴 하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준석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품위 있는 자세와 밝은 미소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위해 준비해 온 듯 했죠. 회장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정우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특별히 준비한 자리니 편하게 있다 가시게. 거실에 마련된 테이블에 셋이 앉았어요. 정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차례로 나왔고 처음에는 평화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연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준석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지연 씨는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바쁘게 지내고 있죠. 그렇군요. 혹시 근처에 살고 계신가요? 정우의 질문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네, 강남 쪽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노인분들 생활이 참 힘드시죠? 특히 폐지 모으시는 분들 많이 보이던데. 지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네, 그렇겠죠.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우리 준석이 어머니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진짜 성품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고. 지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지연의 반응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죠. 지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지위고 뭐고 다 사람 아니겠어요? 준석이 흐뭇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지연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지난번에도 길에서 노숙자를 만났을 때 망설임 없이 도움을 줬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서서히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 왔다고 느꼈어요. 지연 씨, 혹시 최근에 폐지 수집하는 노인을 만난 적 있나요?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걸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아서요. 정우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우연히 며칠 전 지연 씨의 아파트 앞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준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지연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봉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폐지 수집 노인으로 변장한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 나는 폐지 수집 노인으로 변장했었어. 정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놀랐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준석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연이의 사생활을. 정우는 아들을 향해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준석아, 잠시만. 내 말을 다 들어보렴.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버튼을 누르자 지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응, 만났어. 그냥 늙은이야. 인사만 하면 돼. 걱정 마.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준석이는 완전히 넘어왔어. 그의 아버지는 까다롭지만 곧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끝나면 정리할 거야.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연은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교차했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다니.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나도 이런 방법이 과한가 싶었지. 하지만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의심은 틀리지 않았군. 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저 통화는 누구와 한 거야? 지연은 갑자기 자세를 바꿔 당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했죠. 친구와 한 사적인 통화예요. 그걸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에요. 불법? 정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정리는 어떤 종류의 정리인가? 내 아들의 마음과 재산을 노리는 것은 어떤 법으로 정당화되지?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이러세요? 저도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좋은 삶을 살고 싶었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좋은 삶이요?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좋은 삶이 타인의 진심을 농락하는 대가로 와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준석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난 정말 널 사랑했어.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나눈 이야기들. 지연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평생 부를 누리며 살잖아요. 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도 처음부터 부유했던 건 아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한 적도 있어. 하지만 거짓말로 남의 마음을 이용하지는 않았소. 난 그냥 기회를 잡으려 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우리는 며느리를 찾고 있었소. 재산 사냥꾼을 찾은 게 아니오. 이 말에 지연은 갑자기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계획이 무너진 데 대한 실망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나가주세요. 준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 지연은 마지막으로 분노에 찬 눈빛을 두 사람에게 던지고는 핸드백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둘 다. 그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이 남겨졌어요. 정우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곁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아버지. 마침내 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준석아,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 그게 사람이지. 하지만 저는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의심하실 때 제가 화를 냈잖아요. 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화를 낸 건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거란다. 준석은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사람을 잘 보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속았는데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정우는 벽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 준석 앞에 놓았죠. 이게 뭐예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장갑과 허름한 모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실제로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릴 때 사용하던 물건들이야. 준석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정말 폐지 수집을 하셨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만나기 전 나는 이 도시의 거리를 누비며 폐지를 주워 살았어. 그때 너희 어머니는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지. 어느 날 내가 쓰러졌을 때 그녀가 나를 도와주었단다. 신분의 차이가 컸지만 그녀는 항상 나를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었어. 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갑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회장님이 되셨는지 그 과정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우의 눈에 옛 추억이 어렸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야. 그녀의 격려와 지지로 나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지. 폐지를 모으던 경험이 오히려 큰 자산이 되었단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재활용 업체가 지금의 밥그룹이 되었어. 어머니와 아버지는 진짜 사랑이었군요. 준석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어요. 정우는 낡은 장갑을 다시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 장갑은 내게 항상 겸손함을 상기시키는 물건이야. 어디서 시작했든 진정한 인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지. 준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가 제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했어요.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연 씨 같은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이 경험에서 배우는 거란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준석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진한 게 아니라 너는 사람의 선함을 믿었던 거야. 그건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란다. 다만 이제는 그 믿음에 현명함을 더하는 법을 배우면 돼.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정우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아픔 속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 내일부터 너와 함께 일하자. 하지만 오늘은 충분히 쉬어.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필요하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저택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모든 아픔을 씻어내려는 듯한 부드러운 봄비였죠. 준석은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아침 햇살이 정우의 저택 정원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봄비는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사라졌어요. 정원의 나무들은 더욱 생기 있게 빛났고 꽃들은 물방울을 머금은 채 반짝였죠. 정우는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겪은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 경험이 준석에게 귀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인생의 모든 시련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는 항상 믿어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준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돌아보니 아들이 정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맑았습니다. 준석아, 잘 잤니? 정우가 물었어요.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못 잤어요. 많은 생각이 있었죠. 정우는 아들에게 다가가 함께 걸었어요. 그럴 만도 하지. 너에게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정원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그들의 신발을 적셨지만 상쾌한 공기와 새들의 지저귀문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었어요. 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준석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지연이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정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준석아, 사랑은 참 복잡한 감정이야. 내가 느낀 감정 자체는 진실이었을 거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거란다. 저는 지연이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준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은 맹목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하다. 이건 내가 오랜 시간 깨달은 진리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두 사람은 작은 연못 앞에 도착했습니다. 물 위에 비친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준석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았죠. 지연이의 말도 행동도 모두 완벽했어요.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해. 특히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거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인품을 보여주는 거울이란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폐지 수집 노인으로 변장하신 이유가 그것이었군요. 그래. 지연 씨가 나를 그냥 늙은이라고 부르던 순간 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 정우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한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가 이 교훈을 깨달았다면 어제의 일은 헛되지 않은 거야.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끝에 다다르자 저택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정우는 문득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라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너희 어머니는 항상 말했어.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준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를 더 오래 곁에 두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정우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준석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이 없었다면 저는 훨씬 더 큰 실수를 했을 거예요. 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돕는 것뿐이야. 선택은 항상 내 몫이지만. 두 사람은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진정한 사랑에 대해,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말이죠. 아픔 속에서도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정우와 준석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책장의 오래된 책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부장의 번호였어요. 정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김 부장. 회장님,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김지연 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불법 도청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녹음한 내용이 사적인 대화였다며 이를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정우는 손을 들어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김 부장, 법무팀에 연락해서 상황을 검토하게. 곧 내가 직접 가겠네. 통화를 마친 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아왔죠. 준석아, 너무 걱정하지 마. 진실은 언제나 이긴단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버지, 정말 불법 녹음이었다면.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어. 지연 씨는 처음부터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고 우리는 그것을 밝혀낸 것뿐이야.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준석이 자책하듯 말했어요.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런 일들도 삶의 일부란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때로는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지.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쟤 때문에 회사 이미지까지 타격을 입을까 걱정됩니다. 정우는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봐, 준석아.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기회라뇨? 준석이 의아해했어요. 정우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박그룹의 가치관과 철학을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단다.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말이야. 준석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위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대응은 차분히 준비하되 우리의 행동 이면에 있는 진정성과 가치를 잃지 말자는 거야. 준석은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 일을 직접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무팀과 함께 대응 전략을 짜볼게요. 정우의 눈빛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이것도 내게 중요한 경험이 될 거야.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내게 조언을 구해. 네, 아버지. 준석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어요. 정우는 서랍에서 낡은 폐지 수집용 장갑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장갑을 보면 항상 기억하거라.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준석은 아버지의 장갑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에게 그 장갑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상징물이었죠. 위기는 언제나 온다. 정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우리 가족의 결속력과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배움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깥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위협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강한 확신과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정우와 준석은 오랜만에 함께 외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우가 예전에 폐지를 주워 다니던 도심의 작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거예요? 준석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우는 옛 추억에 잠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저 골목 모퉁이에서였지. 내가 폐지를 줍다가 실수로 쓰러졌는데 마침 퇴근길이던 너희 어머니가 나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해주었단다. 그날 밤 그녀는 나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어. 준석은 그 골목 모퉁이를 바라보며 상상해 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작된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 이제 지연 씨 문제는 어떻게 되었니? 정우가 물었습니다. 준석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법무팀과 함께 잘 해결했습니다. 결국 지연 씨 측에서 소송을 취하했어요. 아마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구나. 이번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준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훨씬 더 큰 실수를 했을 테니까요. 정우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지.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말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낡은 건물들 사이로 비치며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연 씨의 본심을 알아차리셨나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에서 온단다. 거리에서 폐지를 주울 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지. 그리고 내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준 지혜이기도 하고, 진정한 인품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연 씨에게 빠졌던 이유는 그녀가 저에게만 완벽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 사랑은 맹목적이어선 안 된단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해. 정우의 말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국수집 앞에 도착했어요. 정우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점심 먹자. 이곳은 내가 폐지를 주울 때 가끔 들렀던 곳이야. 주인 할머니가 항상 남은 국수를 나눠주셨지. 식당 안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정우와 준석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어머, 박 회장님, 오랜만이세요. 아드님도 함께 오셨네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아들과 함께 옛 추억을 더듬어 보려고요. 준석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여기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알아보네요? 정우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가 성공한 뒤에도 이곳을 잊지 않았거든. 매년 들러서 인사도 하고 작은 도움도 주고 그랬지. 식사를 하는 동안 정우는 준석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난하지만 꿈을 잃지 않았던 시간들, 어머니를 만나 인생이 바뀐 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정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면장갑을 꺼내 준석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걸 내게 주고 싶구나. 준석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장갑을 받아들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이건 아버지의 소중한 물건인데. 정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지켜온 가치야. 이 장갑이 내게도 그런 의미가 되길 바란다. 준석은 장갑을 손에 끼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아버지의 과거와 현재가 이 한 쌍의 장갑을 통해 이어진 것 같았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진실을 볼 수 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간직해온 신념이야. 진정한 인성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고 진짜 사랑은 시련을 통해 증명된단다. 준석은 깊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이야기가. 준석은 아버지의 장갑을 손에 든 채 결연한 표정으로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정우가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